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제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저녁 먹고, 그리고 얼른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영상 집중해 주세요. 네.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부자는 진정한 부의 척도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이라고 한대요. 순자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각 소유한 모든 것의 금전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현금과 주식, 채권, 부동산,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체의 현재 가치,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의 가치를 포함해서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고 거기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순자산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하다못해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자신의 돈 마냥 쓰는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자, 부자들은 근로소득과 순자산이 상당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소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자산을 결정짓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일 뿐이래요. 자, 순자산의 4가지 요소는 소득, 저축, 투자, 간소화래요. 네. 소득의 2가지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근로소득과 비활동 소득인데, 근로소득은 실제로 일해서 버는 돈이잖아요. 그쵸? 실제로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래요. 네. 그래서 일상적인 직업을 통해 받는 급료,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소득이 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근로소득은 말하자면 우리의 경제적인 깔때기를 채우는 하나의 방식이래요. 다른 상황이 다 똑같다고 가정할 때 근로소득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이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로소득은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지만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순자산을 늘리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사람들은 순자산의 4가지 요소 중에서 근로소득만 신경을 많이 쓰고 나머지 순자산이 없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활동 소득이란 어떤 것일까요?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특허권은 뭐 음악이라든지 책 이런 거 있죠. 사용료와 기타 소득처럼 당신이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이래요. 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은 경제적인 깔때기를 채우는 소득의 줄기가 또 하나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 2가지 근로소득과 비활동소득, 이 2가지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 저축,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래요. 그래서 저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떼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소비 중심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대요. 소비 중심. 근데 가진 돈이 얼마건 간에 카드 긁고 보는 거죠. 그쵸? 스트레스 받으니까 긁고 봐. 그리고 열받으니까 긁고 봐. 허무하니까 긁고 봐.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긁고 봐.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카드를 긁는다는 행위는 내가 지금 내 현금으로 쓰지 않을 때는, 내가 현금으로 쓸 때는 그만큼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쓰잖아요. 카드는 내가 빚을 지고 내가 할부로 나눠서 내가 갚겠다. 나는 일시불로 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빚을 져서라도 난 저 물건을 사겠다. 이런 의지잖아요. 그래서 청사진 자체가 소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적인 균형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택한대요. 그리고 소비 지향적인 사람들이 내세우는 모토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것은 그냥 돈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에겐 돈이 별로 없는 거죠. 예전에 지금도 제가 지갑에다 현금을 빼곡하게 넣고 다니잖아요. 제 나이가 40대면은 40대 2배, 80만 원.
늘 넣고 다니고, 거기다가 제가 쓸 수 있는 현금을 넣고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저도 좀 혼수를 준비할 때 좀 얄미운 주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주인들은 카드를 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일시불 현금으로 이제 내고 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가장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냥 돈은 돈일 뿐이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고인 것도 없는데 그냥 쓰자.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돌고 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그들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냥 돈이 돌고 도니까 나한테 또 들어오겠지. 나도 돈을 써서 그냥 돈을 또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모토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돼. 파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소득을 벌어서 깔때기를 채우고 저축으로 그 돈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순자산 요소를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검토할 게 있어요? 내가 벌어들인 게 없는데.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간소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소득, 저축, 투자를 이야기했고요. 요 앞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축을 하면 저축하는 돈이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축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축은 분명히 필요한 요소라고 하죠. 예전에 저희 아빠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통장에 내가 돈을 어느 정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빠가. 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새기지 못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은행에 저축한다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정말 어려웠었던 순간에도 제가 진짜 박봉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한 800만 원을 아빠한테 모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월급쟁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활비 기본적으로 빼고 800만 원 또 모아서 의류 사업할 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통장에 저축하는 습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이 굉장히 잘 되면서 현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농협을 거래했는데 제가 거래 내역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란 곳은 저한테 무슨 혜택을 주지 않아요. 저는 어디다가 그때 처음 현금을 만져보는 거고 그렇게 큰 현금을 만져보는 거고 했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것 같아서 현금을 그냥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기만 했어요. 넣어놓기만 하고 뭐 사실 은행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왜 투자를 하지 않냐고. 근데 저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 아직은 내가 현금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은행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은행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제가 몇 가지 영상에서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제가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리고 또 블루투스 마이크 언박싱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뭐 저작권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떠 있더라고요. 네, 음악 틀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협, 이런 은행 이름도 얘기해도 되는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시 제가 다른 은행에다가 주거래 은행으로 딱 생각을 했던 게 그냥 그곳에서 제가 일부러 저는 내가 좀 요 돈은 내가 언제 쓸 수 있는 돈, 비축해둬야 되는 돈, 요 돈은 내가 무엇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해놨어요. 제가 통장에다가 구분을 해서. 근데 다른 은행에다가 제가 저축을 벌어들인 수익을 저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막 VIP 대접을 금방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은행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저축을 그냥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 제가 재테크 수업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회가 오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정보를 딱 입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사는 거 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줍지 않게 그냥 어설프게 투자를 한다는 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가면 가끔 가요. 가끔 가면 왜 돈을 현금을 통장에다 놓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VIP 대접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걸 제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불안한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은행에다 모셔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축을 하면 그만큼 나한테 어떤 기회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재테크 수업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 배우고 싶더라고요. 배우고 싶고 부동산은 아빠가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고, 주식은, 미래에 저희가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때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감각을 익히는 그런 공부를 해요. 머슬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어디 무슨 주가 되게 좋다 했을 때 제 돈을 과감히 투자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담력이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게 벌었고, 그리고 되게 정성스럽게 벌었고, 그리고 그 돈을 쉽게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겠죠. 제가 안다면 상관이 없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직 투자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내용에도 나와요. 전문가를 만나라. 전문가를 만나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 요소는 간소화를 시키는데, 요거 때문에 부의 성패를 좌지우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면서 다른 곳에 자금과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하시고, 저는 그게 현금이 일단 내 통장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내 수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조금 그 부분은 좀 높게 책정을 하셔서 거기를 향해서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분명히 재테크, 내 자산을 어떻게 불리는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재테크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데, 부자는 돈 관리를 되게 잘한대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을 사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 부분,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프로그램이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저희 아빠는 성실하게 일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라. 그리고 착한 남자를 만나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만큼 저희 아빠는 늘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근데 저희 아빠가 잘하셨던 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아빠가 현금을 엄청나게 벌으셔서 아빠는 그때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항상 열심히 일해서 일해야 한다는 프로그램이 항상 그냥 고정적으로 기본으로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나를 위해서 위에 일하게 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자들 마인드인 거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자, 부자들은 똑똑하게 일하기 때문에 휴식하며 즐길 수 있대요. 제가 외국 여행을 딱 2번 가봤거든요. 신혼여행 때 1번, 그리고 제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주는 선물로 첫 번째 해외여행을 저희 조카하고 올케하고 갔다 왔어요. 홍콩으로. 근데 홍콩에 갔을 때보다 첫 경험이니까 뭐가 모르고 그냥 막 돌아가고 음식이 적응이 되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는 중화권 음식이 맞지 않거든요. 힘들어서 그때는 뭐 여행이 난 좋지 않아. 난 내가 있는 청주가 좋고 내 집이 좋고 내 차가 있으니까 정말 안전하게 나를 항상 어디든지 데려다주는 내 차가 있는 이곳이 좋아.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고 나는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랑 삼겹살이었으니까. 그게 너무 먹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딱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하와이란 나라를 하와이 섬을 딱 가보니까 정말 정기적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휴식을 즐기고 싶고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일해서 내가 그냥 굴러가게 한 돈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휴식을 그냥 우리 집에서처럼 즐기고 싶은 거예요. 하와이는 저는 진짜 쇼핑하는 거랑 호텔에서 헤엄치고 놀고 막 자유롭게 다니고 막 그냥 걸어서 시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걸로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꼈던 곳이었거든요. 다음에 내가 오면 그렇게 하리라 결심을 하고 왔어요. 네. 근데 부자들은 똑똑하게 일하기 때문에 휴식을 즐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내고 이용을 한대요. 그리고 그 부자들 대신으로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 대신에 일할 돈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상황을 일시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는 게 맞대요. 근데 이거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생각은 돈이 나 대신에 열심히 일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고 돈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난 덜 일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자, 명심하세요. 돈은 에너지래요. 그래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노동 에너지를 이제는 다른 에너지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워지려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예전부터 이제 배웠던 거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구조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저는 솔직히 나중에 제가 가정에 되게 충실하고 싶은데 저는 경제활동을 분명히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굴러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돈이 굴러 들어올 수 있는 투자를 해서 돈이 저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비활동 소득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해야 되고 준비해야 하는 일들을 여기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되게 많이 가는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이. 그래서 나를 위해 비활동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돌파구는 대체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돈이래요. 주식, 채권, 국채, 금융시장, 뮤추얼 펀드, 현금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현금화가 가능한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이 제일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에서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인 거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이 요건 나를 위해 일하는 돈이고 두 번째에 속하네요. 부동산 사업이.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이 뭐냐면 내가 직접 사업 운영과 소득 창출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임대업. 건물주잖아요. 주님의 자식을 가장 부러워한다고 할 만큼 건물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고 그쵸? 네, 근데 부동산 임대, 서적, 음반,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료, 그 다음에 특화된 아이디어, 프랜차이즈 사업, 창고 소유, 자판기 소유. 자판기 예를 들면 뭐 음료수 같은 거, 커피 자판기 이런 거 잘 나가는 곳에 사람이 몰집한 곳에 놓으면 정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수입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등이 여기에 속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슴이 설레이는 것 같아요. 비활동 소득에 만들기에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한데 저는 요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남 탓이고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라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의 프로그래밍이 딱 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백만장자가 되겠다. 내가 어떤 목표가 확실하게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을 새롭게 다 지어내고 프로그래밍을 다시 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비활동소득에는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제 하브에커가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진짜 가서 강의 듣고 싶어요. 세미나. 네, 정말 제가 영어를 들을 수는 없지만 이분의 강의가 있으면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가 요즘은 그래서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분의 강의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생생할 것 같아요.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의 강의도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노출 안 시킬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태어났는데,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제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왕 태어난 거 부자로 한번 평화롭게 풍요롭게, 그리고 여가를 즐기면서 진짜 그렇게 또 하고 싶어요. 네, 아무 생각 안 하고 수영하고 그 하와이안 그 주스 같은 거 마시고, 거기 맥주 한잔 마시고, 거기다가 걸어 나가서 피자 사 먹고, 거기 유명한 커피숍도 있어요. 커피도 마시고.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평소에 내가 갖고 싶었던 시계, H 시계가 정말 갖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내가 다음번에 하와이에 올 때 내가 너 가지러 올게, 너 데리러 올게, 다짐을 하고 왔는데 꼭 이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근근히 살아갈 판에 내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일하는 걸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백만장자 시크릿을 딱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읽는 내내 저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제가 이 책을 올 초에 샀어요. 올 초에 샀는데 그때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만장자 시크릿을 조금 뒤로 밀어놨어요. 밀어놓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 저는 내내 가슴이 설레이고 정말 벅차오르고 내가 분명히 그 대열에 속해야겠다라는 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뻔히 보이는 미래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거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자질이 있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일까?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한테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누구, 가족, 남편, 물론 힘을 주시고 남편도 막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배우자,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간절하게 이렇게 소원을 하는 것들을 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이해도 하지 않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관심이 구체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스스로에게 자신을 줘야 되고 가치 부여를 해줘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어요. 마음에 맞는 친구와 또 나와 생각이 비슷한 지인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내가 힘들고 내가 조금 지칠 때 그분들하고 같이 에너지를 나누세요. 그러면 또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가치가 올라갈 자산을 사들이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산대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말고 부동산을 사고 나서 기다리래요. 저희 아빠는 저한테 지금도 분명히 땅을 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땅을 사서 묵혀두라고. 땅을 사서 묵혀두라고. 왜냐하면 저희 청주 지역에 아파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히로 양쪽으로
외곽 쪽에 어마어마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땅값이 싸니까 외부로 자꾸 나가서 그것들을 사들여서 아파트를 크게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땅을 예전에 사놨던 사람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땅을 파셨겠죠. 그 이게 부동산 수익인 거죠. 어디를 지금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원주택 짓고 그렇게 앞에 수영장 놓고 하와이처럼 수영장 만들고 그리고 바베큐 파티 할 수 있는 곳 만들고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잔디 만들어주고 꽃도 막 심고 야채도 심고 그리고 막 그거 막 제가 뭐지? 그 미래 그 보물지도처럼 제가 올해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그거 붙여놨거든요. 그런 집 만들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 같이 잘 생각해서 아는 것이 힘이니까 우리 투자에 대해서도 배우시고 부자 마인드도 배우시고 우리 같이 한번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풍요롭게 그 열차에 우리가 한번 몸을 실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백만장자 시크릿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요. 저는 이 책을 항상 요 앞에 책을 사잖아요. 그럼 여기를 안 벗겨요. 이거를. 저는 이것까지 소장을 하거든요.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다 읽었어요. 접어놓고 낙서하고 줄 긋고 막 적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중요한 부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요한 부분 반을 접어놓고는 제가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추석 바로 하루 전인데요. 여러분 백만장자 시크릿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강리치 채널 오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 또 영상 찍으러 또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